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면서 건강 수명을 줄이고 어떤 분들에겐 돌이키기 어려운 사고의 단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 평생 지켜온 아침 습관이 오히려 혈압과 혈류를 흔들어 갑작스런 어지럼, 넘어짐, 가슴 불편감 같은 문제로 병원을 찾게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단 몇 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험한 아침을 안전한 아침으로 바꾸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또 잔소리 하시려는 거죠? 평생 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건강 방송도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어떤 건 과장도 섞여 있으니 혼란스럽고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아침 몇 분의 실수가 낙상과 실신, 심혈관 문제로 이어지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정리한 아주 현실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아침 컨디션의 해답을 찾고 남은 인생을 불필요한 사고와 고통 없이 더 편안하게 지켜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100세 여행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아침 시간의 위험, 신호와 확실한 예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아침 증상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더 널리 전달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꼭 필요한 건강 강의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와 다르게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둔하거나 한쪽 다리에 유독 힘이 잘 안 실리는 날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어제 좀 피곤했지 하고 넘기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걸음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는 그냥 컨디션 문제로만 보기에는 아까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긴장을 풀고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다 아침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신호와 혈액 공급이 아직 박자를 맞추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다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발이 바닥을 디디는 감각이 흐릿해지거나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근육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 전달 속도의 일시적인 저하 또는 혈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느낌이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양발을 바닥에 똑같이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을 좌우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한쪽이 유난히 둔하거나 바닥을 딛는 느낌이 얇게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또 몇 걸음 걸을 때 한쪽 다리만 자꾸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 하나만으로 어떤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마다 발이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드는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고 낮에는 멀쩡하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방향을 바꿀 때 휘청거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아침 첫발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는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침 첫 걸음은 서두르지 말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일어난 직후에 유독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멍하고 세상이 살짝 도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설쳤나 보다,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이 아침 어지럼은 단순한 피로와는 다른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밤새 누워있던 자세에서 갑자기 상체를 세우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머리가 띵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런 어지럼이 반복되는데도 그냥 참고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의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균형을 잡는 신경과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휘청거리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도 아침에만 유난히 멍하다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지럼은 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 변화나 자율신경 반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어지럼을 하나의 신호로 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 보십시오. 이때 세상이 도는 느낌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눈을 뜨지 않아도 균형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걷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잠시 더 앉아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증상만으로 어떤 병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씩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멍한 느낌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면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럼이 심해져 넘어질 뻔했고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큰 질환은 아니었지만 아침 혈압 변화와 균형 기능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어지럼은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지럼과 함께 더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공복 상태에서 생기는 몸의 불안정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침 공복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유난히 힘이 빠지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험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이라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공복 상태는 몸의 균형을 가장 쉽게 흔드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밤사이 음식 섭취가 없으면서 혈당은 낮아지고 혈압과 맥박도 평소보다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거나 집중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몸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어지럼이나 탈진 같은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공복 시간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뇌와 근육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해도 훨씬 힘들게 느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아침엔 유독 다리에 힘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니라 공복으로 인한 혈당과 혈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꽉 쥐었다 펴보십시오. 평소보다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금방 피로해진다면 몸이 아직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가볍게 일어서서 몇 걸음 걸을 때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도 아침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침 혈당 변동이 커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조정하고 아침에 몸을 깨우는 순서를 바꾸자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공복 상태는 단순히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아침 사고와 불안정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특정 장소로 급히 이동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다음으로는 기상 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과 행동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간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화장실과 욕실, 그리고 침실에서 거실로 이동하는 짧은 동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인데 뭐가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낙상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아침 시간, 이 동선에서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공통점은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시야가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고 균형 감각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화장실 바닥의 물기, 욕실의 미끄러운 타일, 문턱 같은 작은 장애물이 겹치면 사고 위험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급하게 용변을 보러 가거나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가면서 어지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행동만 앞서가는 상황인 셈입니다. 집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화장실로 가는 길에 불을 켜지 않고 움직이시는지, 슬리퍼가 헐거운지,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아침에 불안정한 몸 상태와 만나면 위험 요인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불부터 켜고 한 손으로 벽이나 가구를 짚으며 천천히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잠에서 깨자마자 화장실로 급히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향을 틀며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그 후 몇 달 동안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본인은 잠깐 방심했을 뿐이라고 하셨지만 그 잠깐이 회복에 긴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아침 시간의 사고는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서두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목적지보다 이동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침에 몸을 깨우는 순서가 왜 중요한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같은 행동이라도 순서가 달라지면 몸에 미치는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잠에서 깬 직후의 몸은 아직 밤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고 바로 걷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먼저 몸 안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갑자기 상체를 세우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쏠립니다. 이 변화에 뇌와 심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지럼이나 힘 빠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행동의 속도보다 단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눈을 뜬 뒤에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체를 일으키기 전에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몸이 깨어났다는 신호를 스스로 확인한 뒤에 상체를 세우고 침대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서기입니다. 이때도 급하게 일어서지 말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천천히 체중을 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머리가 멍하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다시 앉아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의 안전 신호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이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도 아침 어지럼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 움직였는데 이제는 아침에 23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고에 대한 불안도 함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침 순서는 약이나 특별한 운동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라는 생각에 이 순서를 무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 신호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몸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몸에 주는 부담은 전혀 달라집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아직 밤의 리듬에 가깝습니다. 혈압, 심박수, 신경 반응이 서서히 올라와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움직이면 몸은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어지럼, 힘 빠짐, 중심 흔들림 같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패턴도 이렇습니다. 특별히 병이 악화된 게 아니라 아침 순서가 너무 빠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몸을 깨우는 순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먼저 눈을 뜬 직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 심장과 뇌가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에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으십시오. 이때도 바로 일어서지 말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주변을 잠시 둘러보며 몸 상태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멍하지 않은지 다리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서두르지 말고 다시 잠시 쉬어야 합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이 순서만 지켜도 아침 낙상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급하게 움직이다가 휘청거렸는데 이제는 아침을 점검 시간으로 쓰면서 하루 전체가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침 순서는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이 과정을 무시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오랫동안 해온 아침 습관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안심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나이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문제 없던 습관이 지금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그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은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심장과 뇌, 근육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속도에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잠에서 막 깬 아침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예전보다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어렵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의 조건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나만은 괜찮을 거야. 아직 멀쩡한데 뭘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사고를 부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낙상이나 실신을 겪은 어르신들 대부분도 사고 전날까지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습관을 점검한다는 건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약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 운동을 더 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 점검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몸의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포기나 후퇴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비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지금의 몸에 맞게 바꾸는 것, 그 중에서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아침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작은 무리에도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미리 알고 순서만 조금 바꿔도 대부분의 사고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작은 습관 변화가 약보다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들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아침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알고 실천할수록 사고는 더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 아침 사고를 미리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노년기 뇌 건강, 혈관 건강,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중요한 위험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1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100세 여행이었습니다.